바로 이 아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빛 이료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을 내시어 이 자리에 참석인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소개 올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주교 호윤성당 이준환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나주 노안성당 박래혁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천주교 광주대교교 정의평화위원회 이대윤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원불교 한평교당 고세천 교무님 소개합니다. 이어서 탄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이신 김영희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탄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김석연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빛온전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김종필 집행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정택팀 오하라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은 성북군 변호의 백예신 부회장님과 이호상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아버지 주라고 이렇게 내빈 속에 명단에 못 넣습니다.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이러셔서 같이 같이 이러셔서 한꺼번에 의원님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쁜 이렇게 의정 활동 중에서도 이 자리까지 오셔서 제가 또 우리 단체를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신강문 변호의 오태호 회장님, 해봉문 변호의 김영호 회장님, 오란면 변호의 장수복 회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뒤에 계십니다. 다음은 한평군 변호의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한평군 변호의 함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평군 변호의 서상선 부회장님, 오상유 부회장님, 그리고 정문호 부회장님, 오덕래 부회장님, 그리고 김종명 부회장님, 백재영 부회장님, 김혜신 부회장님 함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평군 예술인연합회 최재훈 회장님 소개합니다. 최재훈 회장님. 고맙습니다. 한평군 노인협회 백맹조 회장님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평군 학부모연합회 이호순 회장님 소개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단체로 오신 대한기자협회 허정만 회장님, 그리고 김명옥 사무국장님,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언론인들이 한 분 한 분 소개 못 드리고 오늘 모든 것을 준비하실 우리 오민수 회장님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내빈 소개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중간에 또 다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자님들 명함을 한 번씩 받아가지고 일일이 소개해야 되는데 상사님 죄송합니다.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평군 본영의 또 사회단체 협의회 오민수 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평군 don영회장으로 한평군 사회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민수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천주교 호연성당, 신강성당 이준환 신부님, 신자분들,
나주노왕성당 박내혁 신부님, 천주교 강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태훈 사무국장님, 온불교 한평교당 고세천 교무님,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님, 김석연 변호사님, 한빛 원자력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김종필 집행위원장님, 정책팀 오하라님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청회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소송임에 앞장서 주신 손불면 백예신 번영회장님, 이호상 사무국장님, 신강면 오태호 번영회장님, 대보면 김용호 번영회장님, 오ля면 장수복 번영회장님, 한평군 번영회 서상선 부회장님, 오상유 부회장님, 정문호 부회장님, 그리고 선불면, 신강면, 해보면, 오ля면의 한평군민 소송인단에 옹고로 참여해 주신 1421명의 소송인단 여러분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평군 예술인 총연합회 최재원 회장님, 한평군 노인철회 백명조 회장님, 한평군 번영회 오덕래 부회장님, 김혜신 부회장님, 김종용 부회장님, 백재영 부회장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빛 125기 수면 연장을 위한 방사선 항년 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빛 125기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이 되면 수명이 만료되어 폐로를 해야 하는 발전소입니다. 수면 연장은 기본적으로 최신 기술을 준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빛 125기는 설계와 건설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50년 전의 설계로 건설된 발전소로 그만큼 기술이 떨어지는 원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빛 125기를 수면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사건 사고 중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이 내부로 누출되지 못하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경락 건물에서 73cm에 이르는 구멍이 발견되었고 추가로 수백 곳의 구멍이 확인되었습니다. 경락 철판은 2,000곳 이상이 규격 미달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부실공사가 되고 관리가 부실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한평군에서는 한빛원전 165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국민들이 보기 너무 어렵다, 용어에 대해서는 용어의 해설집을 달아달라, 초안에 수록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있다 등의 이유로 공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당연히 조치를 취하여 우리 한평군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며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압박과 회유를 하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2024년 4월 25일 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한빛롱전 방사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수원 본사 수면연장 최고 신문 책임자인 설비개선처장이 나와서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이나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믿어달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65기 수면연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당 지자체가 몇 차례에 걸쳐 초안 요청을 한데도 무시하고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강요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빛 165기 수면연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법원 승소 판결로 한평군민의 미래를 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여 재공람하고 주민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임에 받느라 고생하신 천주교 신부님, 신자분들, 원불교 교무님과
교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불면, 신강면, 해보면, 오려면 권영회장님들과 소송인단에 참여해주신 한평구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정당 이준환 신부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신부님 앞으로 오시면. 반갑습니다. 신광면과 성불면에서 사목하고 있는 이준환 신부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한평군 시민사회단체 회장을 맡고 계신 번영 회장님, 오민수 회장님의 아주 열정적인 노력, 큰 성과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한평군 지역 주민들의 안전,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저의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사회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더 나은 생명 안전 세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 세상이 오염되지 않고 더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선배 세대들이 채무감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안전한 세상은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혹 핵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도 우리들의 이웃이고 우리 지역의 주민입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안전한 사회에서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데에는 그것은 아무도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생각해 보면서 최근 한빛 원전 관계 인사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아야 될 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또 우롱하는 듯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특별히 소송에 위임해 주신 고귀한 이름 석자를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빛 원전 관계 고위 관계 인사들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성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전주교 대교구, 광주 대교구뿐만 아니라 전주교구를 포함해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부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연대하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사님들께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런 원의를 헤아려 주시고 또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바쁜 중에 와주신 분들 또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문가들과 우리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우리 오민수 회장님의 이런 노력과 이런 준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환 신부님 정말 고경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렇게 인사 말씀보다 연대사로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은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대표 김종필 처장님의 연대사가 있겠습니다. 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주에서 삽니다. 강주에 살면서 항상 이 핵발전소 운동을 하면서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주 사람들은 에너지를 전기를 쓰는데 송전탑 문제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핵발전소 위험성 관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는 엄청 가져갔습니다. 영광에 핵발전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분량을 온전히 강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전기가 강주에 오기까지 송전탑 깔립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 송전탑 때문에 재산적 피해, 비올 때나 지진 날 때나 태풍 불 때 위험성, 핵발전소에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마다 알려오는 어떤 불안감들, 이에 대해서 항상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핵발전소 문제, 위험성 문제, 사건 사고 문제들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주민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큰 벽은 너무 두껍고 거대합니다. 아마 오늘 소속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움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지역지원금 얘기하면서 우리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알량한 지원금 얘기하면서 지역 주민들 갈등 부추길 겁니다. 그런 모습 정말 많이 봤습니다. 소송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핵발전소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움에 옆에서 보조 맞추고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있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평군 의회를 대신해서 또 이렇게 한평군의 정연호 운영위원장님께서 군 의회를 대신해서 이렇게 또 한 말씀 하신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중대한 설명회에 윤영남 부장님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윤영남 부장님과 박문서 부의장님께서는 다른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기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평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우입니다. 저는 이지구 오량면 출신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빛온전 1, 2호기 연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오늘의 여기까지
우리에서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민수 관련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환경단체 특히 천주교 관련 신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평구의 의원위원장 정현웅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얘기를 2023년 10월 1일에 처음 들었고 10월 4일에 한평구의 윤행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한평군청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 환경영향평가 공담 승인을 하면 안 된다고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수원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들로 정리하여 도무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보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나열되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한수원은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전력발전소 폭파 사고처럼 중대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는 최신 기술로 평가를 해야 함에도 그 내용이 없었고 이는 한빛원전 인근 한평 군민들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평구의회는 여러 차례 담당 부서장의 당부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을 요구해왔으나 유감스럽게도 한수원은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수원은 수명 연장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중단하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대로 작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서 지난 4월 25일 한평군의회 요구로 다자간 설명회를 엑스포 주제영상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35일간 초안 공감을 진행하였으나 보완이 되지 않아 5월 13일까지 10일간 추가로 연장할 것을 한평군의회에서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한빛원전 문제는 우리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 모두가 우리 한평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한평 군민 소송단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본 사안에 대해 더욱 관심 갖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현우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을
원정 활동에 참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행사하기 일찍부터 오셨는데 또 우리 형님만이 되시는데 행정도의 김영학 회장님 오셨는데 제가 소개 빠뜨렸습니다. 회장님 대대조사님 내려오고 또 같이 일찍 오셨는데 이어서 보는 행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탄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이신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사실 제가 한평군 지금 세 번째로 오는데 지난번에 온 지 지금 한 2주도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1,4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놀랍고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2012년 2월부터 사실 오늘까지 원전 관련 소송을, 국내 원전 관련 소송을 거의 다 진행을 하고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한평처럼 이렇게 뜨거운 정말 너무너무 열기가 넘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재판 준비를 정말 잘해서 좋은 결과를 꼭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설명은 이 가처분을 뭘 해달라는 건지 그리고 뭐가 불법이라는 건지 설명을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지금 저희가 청구하는 거는 크게 지금 한빛 1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굉장히 위법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중지해달라, 열지 말아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가 우리 오민수 회장님이나 의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새로 법에 맞춰서 새로 작성을 해라. 그리고 새로 작성한 초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설명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새로 의견 수렴 절차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람도 새로 하고 공청회도 다시 그때 하라 이런 거를 하는 가처분이고요. 이건 가처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에는 제가 원전 관련 소송을 해보면 제가 월성리 소송이나 신고리 오르크기 소송도 했었는데 1심만 해도 보통 2, 3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문제가 있는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소송에 참여하신 4개 면 주민들은 한빛 원전에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법률에서 봐서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보는지 그리고 뭐 대안을 요구하고 이런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신 의견 진술권이 있는 주민들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가장 궁금한 거는 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라는 거는 뭐냐면 원전에서 평소에 운영할 때도 매일매일 조금씩 방사성 물질을 어쨌든 기체 형태로나 액체 형태로 내보내거든요. 물론 이제 한수원의 기준치 이하라고 합니다. 그 운영 중에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거기서 후쿠시마 사고나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한평군청에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는 괜찮은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강주는 괜찮은가? 방사능이 어느 바람을 타고 어디로 퍼지지? 이런 거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집에 있을 때 피폭이 되면 나는 얼마나 되지? 이런 거를 다 원래는 그 보고서에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걸 보고 시설을 좀 더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중대사고가 났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를 써야 되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원전은 이 한빛 원전뿐만 아니고 국내 모든 원전에서
그 중대사고 났을 때 피해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12년도에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이게 중대사고를 발표하지 않는 게, 공개하지 않는 게 너무 문제다. 이걸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제도를 개정했고, 그 제도가 개정된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이번에 중대사고 평가를 해야만 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지금 한수원이 중대사고 평가를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여전히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 원전을 지은 거는 몇십 년 전인데 지금 이제 수명이 다한 원전을 가동을 하려면 뭔가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원전의 안전성도 강화해야 되지만 방사선 영향 평가를 할 때도 현재의 기준으로 최신 기술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는 게 법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수원은 여전히 그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월성 1호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지만 거기서는 캐나다 규정인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해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1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한빛 원전도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라. 그래서 뉴렉 1호라고 하는 미국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원자력 안전 기술원도 자기들도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심사 지침에서 이걸 참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위법하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영광원전이었는데 영광원전 1, 2호기가 건설될 때는 영광 1, 2호기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그 뒤로 3, 4, 5, 6호기 4기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에는 이렇게 6개씩 몰려있는 원전이 많지 않거든요. 미국은 많아야 뭐 2개고 이렇게 주변에 거의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데 원전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하나만 폭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에는 1호기, 2호기, 1호기, 3호기, 4호기 이 3개가 폭발을 날짜를 달리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원전에 이렇게 몰려있는데 여러 개가 몰려있는데 만약에 여러 개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방사능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원래는 보고서에 써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고 그것도 불법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수원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사고관리 계획서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사고관리 계획서 그럼 있어야 되는데 이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게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승인도 안 났는데 뭘 가지고 사고평가를 했다는 것인가, 그게 또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고관리 계획서가, 저희는 사고관리 계획서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사고관리 계획서가 승인이 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의견을 진술하기에 너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사고관리 계획서 승인이 나기 전에는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쓸 때는 초안에는 방사선 원항이라고 해서 방사선 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다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빠져 있어서 이것도 그 원자력 안전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제대로 기술해서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다 명백히 법 위반 사항들을 가처분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막연한 주장이 아니고 명백히 이제 원자력 안전법에 위반하는 사항들을 여러 가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가처분 신청서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써가지고 한 85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너무 공들여서 판사님이 너무 어려운 내용을 빨리 파악하시게 하기 위해서 앞에
요지도 써가지고 정말 목차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친절한 신청서를 썼고요. 만약에 이 가처분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기자님들이 어제 저한테 전화하셔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이기게 되면 한평군에 지금 7월 19일 예정된 공청회는 못 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수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중대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지금 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제일 높은 요구가 뭐였냐면 읽어보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람이 되고 있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초안을 같이 증거로 내는데 판사님도 긴 말 할 거 없이 초안을 보시면 아무리 판사님이 서울대 나오고 박사고 해도 판사님도 보시고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가지고 수식에다가 아니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한수원 발표하시는 분도 나도 뭔 말인지 모른다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긴 말 필요 없이 판사님도 그 자료를 증거를 보시면 진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금방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쉬운 영어로 설명을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공람도 다시 해야 되고 공청회도 다시 해야 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살짝 길어졌는데 저는 설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한평군 번영의 전문호 부회장님, 천주교 호영성당 박연수 사목회장님, 그리고 엄불교 한평교당 주임 교무이신 고세천 교무님 이 세 분이 기자회견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우리 한평 국민들 오신 분들 앞으로 같이 나오셔서 뒤쪽으로 좀 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호 제창할 때 함께 끝말 제창, 상창 하시게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사기 없는 부회장님들, 우리 한평군 번영의 부회장님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얼른 나오세요. 우리 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김종용 부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백명조 회장님, 최종원 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뒤쪽으로 서주십시오. 뒤쪽으로. 많이 나오실수록 좋습니다. 사단체 회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강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간판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앉아 계시지 말고. 해범아, 앞에서 일어나시려면 다 앉으라고 하시라. 자, 의원님들도 함께 앉으시고 잘 하시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우리 전문호 부회장님 마이크 잡으시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평군 번영의 전문호 부회장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앞에 앉아주세요. 오늘 6월 11일 우리 한평군 주민 1421명은 한국 수력 원자력 이하 한수원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한수원에 대해 한빛 126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역시 이하 평가서 초안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했습니다. 이 소송은 한수원이 영광 한빛 원전 126이 수명 연장 절차로 진행 중인 평가서 초안이 해당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작성된 것에 대해 법원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국민들이 한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가처분 소송이다. 우리 한평 주민들이 한빛 125기 수명 연장 관련 평가서 초안 실태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지난 4월 25일 한평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열린 한수원과 호남권 시민연대 그 다음에 전문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다자간 간담회를 통해서였다. 그때까지 우리는 노후 원전 한빛 125기 수명 연장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한평군 4개면에서 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 간담회 후 우리는 바로 주민 공람 기간 연장을 한평군청을 통해서 한수원에 요구했다. 동시에 평가서 초안 철회를 촉구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약 600여 명의 서명을 한평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쁘다는 넘번긴 6월 내 진행을 거듭하면서 한평군에 제시해 왔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오직 말뿐으로 한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형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련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한수원의 이런 형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한수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이다. 한평 호영성당 사목회장 박명수 단장입니다. 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 진행 방식과 동시에 우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이유는 평가서 초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평가서 초안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작성됐다는 점이다. 주민 공람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평가서 초안은 지극히 소수의 방사능 전문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해설 자료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 평가서 초안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평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감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안전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주민 보호 대책, 원산 모금이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는 온전히 있는 한 언제든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평가서 초안은 마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는 사고 관리 계획을 통해 예방과 완화를 하므로 한빛 원전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작성했다. 그러나 사고 관리 계획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못해 이를 준용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특히 한 곳에 많은 원자로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 한빛 원전의 경우 1에서 2곡이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평가서 초안은 동시다발 사고나 전제 지변으로 인한 복합 사고에 대한 대책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중대 사고 발생 시 피해 상정이 충분하지 않는 데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민 보호 대책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한수원은 한평군이 몇 차례에 걸쳐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회피하며 주민 공람을 지자체에 강요했다. 평가서 초안이 전년 10월 제출된 이후 한평군은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며 한수원 보완을 요청했다. 특히 한평군의 경우 5차례 32개 항목에 대한 한수원의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자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커녕 주민 공람을 보류하고 이에 4개 지자체 한평군, 영광군, 고창군, 부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여 지자체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 1421명과 함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0년 동안 한빛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한평 군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엉터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앞세워 공람과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얼렁불땅 넘어가려는 한수원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안전과 더불어 조상 세대로 이어온 땅과 재산 그리고 소중한 생활의 기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수원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우리 한평 군민을 비롯한 호남 지역 주민들에게 성의 있는 모습으로 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마지막에 중단하라, 제출하라, 규탄한다. 그 부분을 3번씩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1. 한수원은 한빛 1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절차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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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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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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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1일 한빛 1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단 1동 이상입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만나고 그리고 결의문 제출입니다. 네, 선생님. 이어서 기자님들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우리 윤영희 변호사님하고 원민수 회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윤영희 변호사님하고 모시고 기자님들이 또 질문할 내용을 이렇게 손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님 의자 드릴까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혹시 기자님 네. 질문? 일간투데이 허정만 기자입니다. 네. 변호사님이 전문이시니까 이거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지금 하한소 내 한빛 본전 내에 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군 한평군은 안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직 참여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저희들이 이 소송이 끝날 무렵 7월 19일 주민공청회가 있는데요. 그 무렵 되면 우리 한평군도 범국민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한평군 4개면이 그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동안 그 위원회에 소속이 안 돼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국군보뉴스의 서상선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한수원의 안전위원회가 구성이 한평군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이번 소송의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하면 어떨런지. 그 부분은 지금 소송 대상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된 것이어서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안전위원이 지금 영광이나 다른 지역들은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평은 지금 하면서 영역평가를 하면서 아예 지금 안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그 부분을 좀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처분 신청하고 별개의 사안이고요. 우리 한평군 사단체 번영에 다 함께 나서서 범국민 대책회의를 결성하고 우리가 별도로 한빛원전에 요청해서 관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기자님들도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들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정원 회장님. 그래요. 변호사님한테 자꾸 질문 드려서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영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65%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그러고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군은 어찌 보면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높고 키로당 약 1원 정도로 해당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35%는 22개 시군이 한마디로 말해서 나눠먹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편 1.25기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중에 그 가처분 신청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함께 해줬으면 어쩌는가, 그것을 한번 변호사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공남 지금 주민 의견 수렴 보고는 이거는 이제 별개로 저희들이 이제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 승소를 해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전의 지금 안전법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사선 고위험 지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에서 반경 30km로
지금 설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 발전 기금 주는 거는 5km 반경만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차례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끝나고 또 저희들도 법 개정에 나서서 또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자님 질문. 예, 좋습니다. 꼭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활동과 환경활동과 북삼천 TV입니다. 아까 그 한평군에서 5월 13일 날 공람이 다 끝났고, 그다음에 공청회가 6월 28일이나 아니면은 7월 21일 날 공청회 열린다고 했는데 지금 가처분 신청을 넣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청회가 시작됐을 때 단 한 명이 와도 그 공청회는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단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전에 그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저희가 신청서에 썼고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원래 가처분은 재판이 열리지는 않는데 이거는 지금 그 신문기일을 한 번 정도는 열 거거든요, 재판을. 그래서 좀 빨리 결정을 저희들이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서에 썼습니다. 그러면 날짜 부분이 6월 28일입니까? 아니면 아까 변호사님 이야기 7월 19일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군에는 6월 28일로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 부분은 원래 6월 27일 한비도전에서는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농번기고 농촌 일손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평군 번영회, 한평군 사단체 회비의 이름으로 7월 19일 주민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서를 한평군을 통해서 한비도전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비도전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여서 7월 19일 주민공청회는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가처분 신청 법원의 판단이 만약에 7월 19일까지 이전에 나게끔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승소하면 주민공청회는 이제 무산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7월 19일까지 법원 판단이 안 나온다 하면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7월 19일 공청회는 무산시키고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공청회 일정을 잡고 그 전에 법원의 판단을 꼭 받아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법원의 결정이 조금 늦어질 경우에는 공청회를 무산시킨다기보다는 한수원 스스로 주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높고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공청회를 좀 최대한 하지 않는 편이, 왜냐하면 미루는 편이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저희가 법률가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무효인 절차이거든요.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나중에 수명 현장 절차 자체에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자님 질문 없으십니까? 회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일반 국민진들도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문 받고 어떻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원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오민수 회장님이라도 분명히 변호사한테 질문 드리면 되겠습니다. 한평군 노예측회장 국민입니다. 이번에 이 주관하시는 오민수 회장님께 기쁜 감사드리고요. 또 변호사님, 옆에 천주 교육님, 무료 쏘신 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란된 얘기하면 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평 군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런 일이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시작을 하면 가장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지방 의원들이 계신다, 도인도 계신다,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왜 그분들 국회의원을 이런 데서 관심이 없고 물어도 안 보고 체험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 한번 답변해 주시오. 어려운 답변인가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란된 얘기가 된가 보겠다고.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기 와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감사를 드리지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원전에 사고가 나면 이 지역은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망하는 정도의
그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히고 권력을 수권받은 국회의원분이나 뭐 군수님이나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저의 발표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무슨 뭐를 걱정하고 또 왜 소송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혹시 정치인으로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놓친 게 없는지 충분히 귀를 기울이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잠깐만 제가 저 말씀 더 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빛 온전은 수면 연장은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못 나섭니다. 단체장님들은 못 나섭니다.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하지만 저희들이 법으로는 분명히 이 법이고 저희들이 100% 이긴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인단도 1421명이라는 이 대규모로 소송인단을 꾸렸습니다. 왜?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국가적으로 기울어지면 저희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판부에서도 공정히 판단해달라고 1421명이라는 소송인단을 꾸렸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소송 기간 중에 또 한 번 우리 한평 국민들이 탄원서를 저희는 한평 국민들이 10,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탄원서를 저희들이 이 연명으로 작성해서 법원에 어떤 공정한 촉구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 탄원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나서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한평군의회 의원님들 나오셔서 그래도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나서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못 나서신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에는 설소심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만 되면 찍어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나와서 얘기 들어보시고 국회의원이 무엇을 일을 해줘야 되는가, 우리 신분을 해줘야 하는가 안 해줘야 하는가 이런 것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앞으로 이런 데에 꼭 국민의 참여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네. 다른 뭐 질문 있으시면 또 우리 국민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예, 마이크 좀 전해드릴게요. 신방면에 사는 이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송을 하면 승소도 할 수 있지만 또 패소, 그 후에 패소된다면 그 후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저는 우리가 이기고 싶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논리적으로는 다 위법 사항이 분명해서 이겨야 될 소송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오민수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게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또 아무래도 나라 편을 들 수도 있는데 한수원 편을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특히 지금 이거는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법원이 굉장히 절차를 중요시하는데 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자체에 법을 어긴 게 많아서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기게 해줄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처분이라는 거는 지금 재판을 한 달 안에 거의 끝내야 되는 굉장히 지금 급박한 재판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이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게 저는 이게 수명 연장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을 월성 1호기처럼 또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이 모든 일의 해결책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지역에서 많이 하시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다 만들어 쓰는데 왜 굳이 위험한 원전을 노후화된 거를 수명을 연장해가면서까지 이 주민들이 위험을 떠안고 살아야 되느냐,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더補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당연히 얘기하지만 폐소를 한다면 또 저희들은 폐소한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민 공청회가 그 다음에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 주민 공청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거기서 이 법원과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을 하고 근데 이제 이 법원과 입증을 해도 주민 공청회는 요시경이 절차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공청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고 뭐 결의를 해도 공청회를 열은 걸로 해서 그 방사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주민 공청회 끝나면 방사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떨어지고 평가서가 되는 겁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한수호는 한미원전에서는 우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다가 수면 연자 허가서를 첨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이제 제출하게 됐을 때요. 그때 우리가 다시 또 법적으로 소송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명분도 쌓아가면 법에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평 국민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나서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님 얼마나 힘들어서 좀 아시겠죠? 시원한 답변 다 주셨으니까 너무나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오늘 시장님이 이렇게 다 연구하고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국민의 여러분 기자님들 답변 시간이 장시간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얻으시죠? 예,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내주시고 시간 방사능 환경영향평가 초안 저희들 소송 이 설명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과 소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부서 한빛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초안 주민의견 선정자 총지 가처분 직접 기자회견을